얼마 만에 또 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빙도. 자, 오늘 탕리님께서 오신 이유가 또 있고, 그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제목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은 예전에 들려드렸던 회장님인데, 거기 일하셨던 기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오, 회장님의 기사님께서? 바로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탕린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회장님 얘기 기억나실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을 모셨던 기사님이 다른 회장님의 일일 기사를 하게 된 이야기예요. 저희가 말하는 일일 기사라 하면 이제 회장님의 운전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이 서울에 있는 회장님은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회장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일일 기사라는 게 보통 어떤 회장님이 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비서 같은 역할인데, 그때는 그런 수행비서 역할이 아니라 가족들이 제주도에 놀러 가는데 같이 껴가지고 제주도에서 운전하고, 그리고 제주도로 차 돌려받아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정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사님이 나 못 가겠다 싶어서 이 기사님한테 추천을 해줬던 건데, 금액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측면은 괜찮았대요. 기사님이 차를 픽업해서 보통 가게 되면 저희가 목포로 이동해서 차를 싣고 차를 그 배에 같이 올라타서 제주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비용이랑 이제 기사님이 하루 먼저 가서 지내시는 숙박비, 그리고 거기서 지내시는 동안 써야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금액 다 포함해서 숙박비랑 그 노는 비용까지 다 해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총 80만 원을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사님 입장에서는 땡보죠, 약간. 이렇게 해서 전날에 차를 타고 목포항 가서 배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루 딱 자고 일어나서 제주 공항에 모시러 갔대요. 이제 이 회장님과 기사님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고 회장님의 정보만 따로 받아둔 상태였는데, 그때 만났던 회장님의 가족은 회장님이랑 회장님 와이프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부 2명만 해서 일정을 소화하게 됐대요. 보통 저희가 수행기사라고 하면은 뒤에 보통 타잖아요. 뒤에 타서 이런저런 오순도순 얘기 나누시는 거 보고 기사님은 이 부부분들은 금슬이 좋으시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제주도 관광지를 이렇게 다 둘러보고 있는데, 그 기사님이 묵으셨던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장님이랑 동선을 같이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회장님께서 기사님의 방을 또 추가로 결제를 해두신 상태였대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일정은 진짜 소위 말해서 개꿀이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1일차 때 이런 일정들이 끝나고 숙소로 갔대요. 숙소는 제주도 남원에 있는 서귀포시 남원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맨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희가 보통 제주도를 가면 제주공항이 있는 북쪽 있잖아요. 북쪽이랑 한라산 쪽 해가지고 그 주변들을 많이 보지, 남원에서는 사실 많이 볼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구독자님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전에 들은 거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일차에는 간단하게 그냥 드라이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셨대요. 둘러보시고 나서 숙소로 다시 돌아갔는데, 남원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기사님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서 차를 가가지고, 기사님의 본 목적은 이 회장님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끌고 근처에 어디 세차장이나 가가지고 세차하고, 그리고 보통 일일 기사님들이나 수행비서를 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회장님이나 그 귀빈이 드실 수 있게 물이나 비스킷을 좀 챙겨 놓는 게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챙겨두고 숙소로 다시 복귀해 자려고 하는데, 그 숙소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있고, 그리고 부엌 있고, 부엌 뒤쪽으로 해서 세탁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하나가 있고, 큰 키즈룸 같이 해가지고 거실이 큰데 애기들 놀 수 있게 미끄럼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고 바로 옆에는 풀빌라였으니까 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렇게 있었고 3층에는 옥상이 있었는데, 기사님은 혼자잖아요. 사실 부부분은 두 분이니까 기사님이 혼자서 어디서 자야 하나 싶어서 1층에도 가보고 2층에도 가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그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 회장님의 그 건물이 어디냐면 기사님의 바로 대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풀빌라는 4개의 동이 있었던 거죠. 바로 오른쪽 대각선에 있는 그 1층 불 켜진 그 객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풀빌라 놀러 가면 1층에 이제 불을 켜놓고 큰 통유리가 있고 보통 거기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쳐놓으신 상태였는데 커튼이 하얀색이었대요. 근데 불빛이 비추면은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불 켜진 흰색 커튼 쪽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본 거예요. 엎드려 있는 형상을 보고 저건 뭘 주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형상이 일어나더니 저희 그 무당분들 굿할 때 이렇게 막 방울 들고 막 점프하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그 점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대요. 그래서 이게 그 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기사님은 보고 저게 뭐지? 뭐 그냥 이렇게 두 분이서 시간 보내시는 건가? 이렇게 하고 그냥 옥상에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1층에서 오늘은 2박 3일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2박이면 2번을 자니까 오늘은 1층에서 자고 내일은 2층에서 자야겠다는 거죠. 1층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누웠대요. 누웠더니 거기서 일정을 넘겨주신 기사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님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회장님 부부는 자식은 있었는데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담소는 나눌 수 있는데 그 얘기에서 가족 얘기는 꺼내지 마라. 왜냐면 이거는 회장님 부부에게는 슬픈 일이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일정을 소화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차에 탔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의 얼굴이 약간 좀 수척해졌다 해야 되나? 저희가 뭐 힘든 일을 겪거나 하면 좀 살도 좀 빠지고 눈도 좀 괭해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척해졌는데 회장님은 반면 다르게 엄청 피부도 더 좋아지신 것 같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회장님의 와이프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자꾸 막 춥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사님은 부으시니까 히터를 틀어드려야겠다 이러고 틀어주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제주도를 저희가 자동차로 한 바퀴 삥 돌게 되면 500km가 조금 넘게 나온대요. 그 500km를 오늘은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기사님이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삥 한 바퀴 돈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어디 들려서 경치도 보고 뭐 승마 체험도 있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정을 다 보내고 이 이야기의 중심인 두 번째 날 저녁이 되는데 저녁에 회장님이 남원 거기 숙소 근처에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었대요. 하나로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셋이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자 마지막 반인데 이렇게 해서 고기도 사고 뭐 야채도 사고 해가지고 갔대요. 거기서 펜션 주인분께서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야외 데크에서 기사님이 어쨌든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이니까 고기도 다 구우려고 하고 했는데 회장님이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기사님은 솔직히 이런 일 자주 없지 않냐 휴가 온 것처럼 좀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대신에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술도 먹고 언제부터 이 일을 했어요 하면서 썰을 풀게 됐죠. 이런 인생사에 대해서 풀고 그 회장님도 어릴 때 무슨 일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뭐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묵으시는 건물 데크에서 바베큐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 뒤에 뭐가 있냐면 아예 그 화단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화단 건너편에는 다른 풀빌라였고 그 다른 풀빌라와 회장님 방이 있는 그 사이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컨테이너에 이게 낮에 잠깐 봤었는데 외국인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기사님이 생각하기로는 그 외국인 부부가 일을 하는 그러니까 거기 풀빌라 직원인 거죠. 청소하는 직원이었는데 거기 여자분이 회장님의 사모님을 많이 쳐다봤대요. 낮에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저분은 왜 사모님은 이렇게 뚫어져라 보냐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제가 그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바베큐 먹을 때 저녁에 그 컨테이너 문이 바람 불면은 컨테이너 문 손잡이가 컨테이너를 팡 하고 치잖아요. 팡 하고 쳐지면서 기사님이 컨테이너 쪽으로 갔는데 그 외국인 여자분이 혼자서 이상한 말을 막 읊조리셨대요. 막 사사사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사님이 어디 불편하신 분인가?
한국 사람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 외국인 분이 슬리퍼도 안 신고 호다닥 나와가지고 그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씩 웃었대요. 씩 웃고 사모님이랑 회장님은 당연히 당황스럽잖아요. 쳐다보면서 회장님이 뭐야 이러면서 여기 직원이에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 여성분이 씩 웃던 표정에서 완전 무표정으로 바뀌면서 걸어와가지고 회장님한테 뭐라 했대요. 필리핀 말이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근데 되게 장문이었대요. 3초 정도 되는 장문으로 막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갔는데 기사님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러면서 회장님이랑 사모님을 진정시키고 자리를 이렇게 파했대요. 정리를 다 하고 그 기사님은 오늘은 마지막 밤이니까 내일 저녁 비행기니까 모셔다 드리고 다음날 나는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일정을 끝내놓고 알람을 맞추고 오늘은 2층에서 자야겠다고 했는데 2층을 올라갔는데 2층에 아까 얘기했던 그 풀장 있고 그 바로 옆에가 폭유리로 된 네. 유리였대요. 그 유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대각선에 있는 그 회장님 집이 보였던 거죠. 회장님 집 1층에 불은 켜져 있는데 역시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2명이 서 있었답니다. 근데 기사님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회장님이랑 사모님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6살 정도 되는 애기 있잖아요. 그 정도의 키가 회장님, 사모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애기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 보이는 형체가 보였던 거죠. 기사님이 2명밖에 없는데 왜 저거는 뭘까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형체가 움직였대요. 움직이고 2층에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회장님 집이 2층에도 커튼 같은 건 없었고 그래서 보다가 2층을 싹 봤는데 2층 풀장이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유리가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봤는데 애기가 한 명 있었대요. 2층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제주도에 같이 온 일정에는 회장님이랑 회장님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애기가 누구냐? 기사님이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랬대요. 그 애기 얼굴이 보니까 남자였대요. 남자아이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그 저희 색동 저고리라고 하나요? 한복 초록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섞여 있는 거? 그거를 입고 있는 아기가 머리도 엄청 깔끔하게 돼 있고 되게 뽀얗게 생긴 아기가 기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아기가 깔깔깔깔 웃다가 정색을 하고 계단 밑으로 이렇게 딱 사라졌는데 그 커튼 뒤쪽에는 아기는 전혀 안 보이고 사모님이랑 회장님만 서 있는 그런 형체가 보였대요. 그래서 기사님이 내가 오늘 500km 넘게 운전을 해서 피곤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 이러면서 모르겠다. 일찍 자야겠다. 이러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이 건물에 보면 옥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옥상 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옥상에서 누가 뛰면은 엄청 막 바로 윗집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쿵쾅쿵쾅 이런 소리는 아니어도 뭔가 뛰어다니는 다다다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기사님이 첫째 날에 옥상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을 닫고 나온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뭔 소리지? 이랬는데 옥상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도 계단이 있고 2층에서 옥상 갈 때도 계단이 있거든요. 나무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누가 다다다 내려오고 또 1층으로 다다다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땐 소리가 컸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땐 소리가 작았대요. 그럼 누군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님이 와씨 뭔 소리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2층 불을 켜고 1층으로 자기도 내려왔대요. 근데 1층에 당연히 아무도 없죠.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뭔가 기분이 좀 묘하다.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펴야겠더라고 담배를 피는데 회장님의 1층 불은 꺼져 있는데 2층은 역시 켜져 있었대요. 그리고 밖에 외등이 켜져 있었고 근데 1층에 불은 꺼져 있는데 안에서 TV를 켜놓으면 그 불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근데 그 1층 불을 1층 커튼 쳐져 있는 곳을 기사님이 갑자기 빤히 쳐다봤대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면 계속 빤히 쳐다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빤히 쳐다보는데 저희가 커튼을 치면 왼쪽 거 치고 오른쪽 거 치고 가운데 이렇게 탁 모으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살랑 움직이더니 쫙 펼쳐지면서 애기 얼굴이 탁 보였대요. 그러고 나서 기사님이 흠칫 놀랐대요. 오씨 뭐야 이러면서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가까이 갔는데 1층에 바깥으로 나오는 문이 벌컥 열리면서 회장님이 막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기로 했으면서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담배 불을 붙이셨대요. 그 커튼이 있는 그 창문 앞에 서 계셨고 그 나무데크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척을 했는데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기사님을 본 거죠. 뭐 예를 들어 탁기사면 탁기사 여기서 뭐해? 앉아 이러면서 마지막 날이라서 잠이 안 오는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기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죠. 자기가 여기 오고 나서 정말 뭐 좋은 시간도 보냈고 한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이랑 회장님 사이에 아기가 있었다고 내가 듣기는 들었다. 근데 제가 방금 본 것 같다 하니까 회장님이 표정이 엄청 안 좋았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이렇게 된 거죠. 이전에 이 오더를 수행하게 되실 뻔한 기사님께서 체크리스트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 하니까 회장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냐 하더니 이런 얘기는 삼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 봤다 이렇게 한 거죠. 회장님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탁기사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사님은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분명하게 말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애기가 옛날에 어린이 수영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애기들 막 놀 수 있는 그런 분수 이렇게 쫙 나오고 그런 데에서 놀다가 수심이 되게 얕았는데 거기서 물에 잠겨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대요 닭기사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풀빌라가 있는 곳이나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그런 근처를 한 번도 안 가셨대요 두 분이서.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이 풀빌라에 오기 2주 전부터 세상을 떠난 아기가 사모님의 꿈에 자꾸 나왔던 거죠. 근데 사모님은 이제 어릴 때 이 아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앨범을 몇 번이고 보시면서 우리 애가 맞다 뭐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은 약간 좀 티라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자기 자식이긴 해도 어쨌든 그런 불상사를 당했고 우리는 그때 이후로 엄청 많이 힘들었고 이런 얘기는 조금 가슴에 묻어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많이 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풀빌라에 오게 된 계기가 한 번도 이렇게 놀러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놀러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탁기사님이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뭐 조금 제가 많이 잘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꺼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서 꺼냈고 그렇게 한데 이 풀빌라에 오고 나서 그 아이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니까 사모님이 첫날 밤이죠. 첫날 밤 자는데 1층에서 주무셨는데 1층 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1층에는 사모님이 주무시고 2층에는 회장님이 주무신 거죠. 1층에서 누가 깔깔깔깔 하더니 2층으로 다다다다 올라갔대요. 근데 회장님도 첫날 밤에 주무셨을 때 뭔가 다다다다 올라왔다가 헤헷 이러고 다다다다 내려갔대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 얘기를 나누었는데 탁기사님은 실제로 자기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혹시 그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머리도 반듯하고 이대팔 가르마로 해놓고 색동적 오리를 입고 있던데 맞냐?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고 이런 걸 봤다고 해서 사실 지금도 잘 안 믿긴다고 손도 벌벌 떨리고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장님이 그 복장이 뭐냐면 돌잔치 때 입었던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린 여자애기들 보면은 색동저고리 옷 입혀놓고 위에 모자 뭐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런 걸 씌우는데 남자애니까 그런 건 안 씌우고 그냥 돌잔치 때 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 이 일은 가슴에 묻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뭐 꿈에도 나오고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 자식이지만 좀 괴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슬픔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런 와이프를 보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끝내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사모님이 나오시더니 탁기사의 손을 덥석 잡았대요. 그래서 나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본 그 루트에 대해서 탁기사님이 저러록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 그 어쩌녁에 있었던 그 필리핀 여자분이 있잖아요. 직원분. 그 직원분이 탁기사님이랑 그 회장님 부부가 퇴실을 하니까 퇴실 청소를 하러 바구니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또 와가지고 사모님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면서 되게 고마운 표정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들 말로 그 필리핀어를 따갈로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필리핀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3명 중에. 남자 직원분이 오시더니 어제 N에게 들었는데 그 N은 필리핀 사람이지만 약간 이런 무속적인 걸 좀 연가라 해야 되나요? 네. 연가를 좀 보는 사람이다. 근데 어제 N이 그 뒤에 있는 컨테이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수건이 없는 곳인데 수건을 접고 있다가 깔깔깔 소리가 나와서 나와보니까 이 남자 두 분이랑 여자분 옆에 애기가 앉아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N이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분이 계속 옆에서 통역을 해줬대요. 뭐라고 해줬냐면 아마 이 아이가 떠날 일은 없을 거다. 부부 옆에서. 떠날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를 가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지켜줄 그런 힘은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무서운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지켜줄 그건 없는데 아마 두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이 아이가 옆에 붙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사모님이나 회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 아이를 떠나보냈지만은 자기들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좋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회장님 입장은 안 그랬던 게 자기 와이프가 계속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앤이 옆에서 통역을 다시 듣더니 그러면은 뭐 아마 이렇게 바로 떠나진 않을 텐데 자기가 한번 확인해보겠다 뭐 이러고 나서 어딘가 전화를 걸더니 뭐 필리핀 말로 이렇게 싹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다시 끊었대요. 그리고 오더니 그 아이는 떠나지 않을 거래요. 그냥 뭐 어떤 이유도 없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들게끔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이게 뭐 필리핀의 무속신앙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그래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셨대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 탁 기사님은 굉장히 찝찝했대요 뭔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이 나버리니까 탁 기사님이 회장님 부부를 제주공항에 다시 내려드리고 회장님 부부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가시고 나서 탁 기사님이 자기는 배편 시간에 맞춰서 배를 실어야 되니까 다시 그 풀빌라 근처로 왔대요. 차를 타고 다시 근처에 와서 앤이라는 사람을 찾았대요. 탁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뭐 아끼면은 퇴치를 해서 하늘로 올려 보낸다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의 아이인 거고 이 아이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탁 기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본인이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도움이 되고 싶었대요. 이렇게 해서 그 앤을 찾아가서 밤늦게 그 직원분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앤을 찾아서 통역을 좀 해달라 했대요. 자기도 사실 이 부부랑은 큰 관계는 아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 자기도 뭐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의 입장이지만 약간 좀 이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아이가 앙심을 품고 있대요. 어떤 앙심인지는 모르는데 앤이 세탁소 거기서 깔깔깔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애기의 눈동자가 뻘겠대요. 그 진짜 저희 피눈물 흘린다고 할 때 괴담 이런 거 보면 눈 엄청 빨개지잖아요. 그런 빨간 눈을 가지고 입은 웃고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런 겉으로만 그런 얘기를 알고 속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앤이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는 되게 한이 엄청 맺혀있고 뻑한 심정이 가득하고 뭔가 좀 이 아이가 이대로 성장을 하게 되거나 이 부부가 쇠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이 아이가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무속신앙적으로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앤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엄청 한이 많대요. 우리가 애기들 그냥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도 조금 못하는 나이가 있을 거고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애기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애기들은 말은 못해도 기억은 다 한대요. 애기가 아무리 어리고 진짜 탯줄 자르기 전이라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영가가 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의 일부분에서 뻑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앤이 탁기사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탁기사가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는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직업이고 사실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대요. 탁기사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앤이 뭔가 해답을 내놓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앤이 말한 거는 절대 없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는 방법뿐이라고. 이 아이는 지금 한이 엄청 서려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냥 당신도 지나쳐라. 어차피 그 옆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얘기해주기로는 어차피 당신도 내일 이 제주도를 떠나게 되면 이 섬을 떠나게 되면 저 사람들 영원히 안 보지 않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탁기사가 뭐 건진 게 없다 이러면서 배 시간 맞추려고 제주항으로 가셨대요. 제주항에 가서 차를 선적하고 본인도 그 배에 탈 거 아니에요. 배에 타서 이렇게 가가지고 목포항에 다시 내려서 차 끌고 부산으로 가게 된 거죠. 회장님 집으로 딱 갔는데 회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무슨 납골당으로 오라고 했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납골당 얘기 딱 듣자마자 애기가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가 있는 납골당으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회장님이 탁 기사님한테 오시더니 오늘 혹시 뒤에 일정 없으면 하루만 더 같이 할 수 있냐, 일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납골당 일을 보고 나서 오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고 탁 기사님은 차량 전달해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주신다면 뭐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떠났대요. 근데 이 탁 기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떤 남자로 보이는 큰 성인의 형체랑 어떤 여자로 보이는 탁 기사님 생각했을 때는 회장님이랑 사모님인 것 같대요. 근데 꿈에서 아이가 한 명 나왔는데 아마 그 밤에 보았던 그 애기인 것 같고 이 이야기 주제인 애기인 것 같고 그 회장님을 그 연상하는 그 형체가 아이의 뺨을 때리는 걸 봤대요. 꿈에서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사모님이라는 그 여자가 막 이런 건 왜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대요. 본인이 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고 눈을 팍 떴는데 뭔가 좀 찝찝했대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회장님이랑 사모님한테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그런 비즈니스 관계는 끝난 거니까. 꼬롬하다는 이거를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달,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이 일을 줬던 그 기사님 있잖아요. 원래 기사님.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례식장에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두 명이서 서로 알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봤더니 그 회장님이랑 사모님이었대요. 회장님이랑 사모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애기가 보고 싶다고 납골당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납골당이 24시간인지는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5톤 윙바디 차량 아시죠? 큰 거. 알죠? 그 차가 편도 1차선씩이죠. 왕복 2차선, 1차선 이렇게 했는데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그 회장님 차를 쳐서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졌대요.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생을 마감하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영가가 그렇게 복수를 한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탁기사가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애니 아예 그 차를 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저 부부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 올 거다. 근데 탁기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을 갔다가 나오면서 와 근데 이렇게 빨리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탁기사가 또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색동저고리를 입은 애기가 애니 봤을 때는 엄청 빨간 눈동자였다고 했잖아요. 애기가 꿈에 나와가지고 그 왼손에는 연필을 들고 오른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대요. 애기가 그 방방이 같은 거 타면 이렇게 통통 튀잖아요. 애기들이 그런 통통 튀면서 헤헤 이러고 그냥 꿈에서 사라졌대요. 탁기사가 그걸 보고 와 이게 남의 집 가정사에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그 부부가 그 아기에 무슨 짓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 아기가 진짜 세상을 떠난 건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오늘 탕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에게 막 오랜만에 해서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셨는데 해보니까 감 바로 오시죠? 네, 그때 기억이 그때 빠따로 맞던 그 기억이 맞습니다. 머리도 한 대 맞고 그랬는데 술병도 날라오고 맞아요.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실 건데 오늘 이야기 너무 또 잘 해주셨고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오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탕리님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탕리니님께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건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탕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감기 몸살이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좀 길게 안 해도 되니까 아프시면 중간에 항상 말씀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할 건 해야죠. 아니. 그치, 안 하면 약도 안 줘, 병원도 못 가게, 그러니까. 가둬놓고 또. 아유,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도 영화 속에 냅둬,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유, 어떤 나쁜 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유, 참, 진짜 천벌 받아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몸 너무 안 좋으시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탕린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 아마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얘기를 왜 처음에 안 했냐면 저는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 주변에 다른 기사님께서 들었을 때는 야 이거를 왜 돌비 거기다 얘기를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얘기 잘하던데 작년 2월에 있었던 이 얘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 2월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경기도 지역이랑 전라도 전남 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날은 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좀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약간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내일은 안 보는 듯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집이 수도권인데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은 당연히 오늘은 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집에서 자고 내일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부산 가야지 전라도 가야지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산이었어요. 초지동 오. 쪽이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각에 눈이 조금 오고 있었어요. 이게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좀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에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서해안도 오게 되면은 서울에는 안 오는데 충청도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경상도는 화창한데 전라도에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안산 초지동에서 전남 장흥으로 가게 됩니다. 금액은 사실 밝히기 좀 그렇지만은 뭐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고 근데 장흥이라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강진 아세요? 아, 네. 그 광주 밑에가 나주고 나주 밑에가 강진이고 강진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장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해남보다는 좀 위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전남 장흥읍이란 말이에요. 장흥군으로 들어가는데 오후 3시에 안산 초지동에서 차량을 받아서 그때 눈이 조금 오고 있었어요. 안산에는. 이제 차주한테 뭐 이렇게 갑니다라고 전달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무난했습니다. 대전 지나서 뭐 익산 지나고 전주 지나고까지는 괜찮았는데 익산을 살짝 지나는데 그때부터 눈이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8시였어요. 퇴근 시간도 겹쳐 있었고 눈이 정말 많이 오다 보니까 차가 계속 막힌단 말이에요. 차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차주님은 받으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고 그 차량은 따님이 타게 되는 차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님은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어머님께서 문자가 안 통오시더라고요. 언제쯤 도착하냐 그러니까 그때 내비에 찍힌 시간이 밤 10시 45분이었는데 저는 장흥이라는 동네를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옆에는 터미널이 있었고 그 터미널 막차가 7시란 건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그냥 근처에 모텔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가서 좀 비벼가지고 한 뭐 3, 4만 원 주고 자자 이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차주님이 전화가 오시길래 받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고 차를 내일 줘도 괜찮다. 내일 줘도 괜찮으니까 이 장흥군청 쪽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갖다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이 N카, K카 홈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조건 당일에 배송을 해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오호. 이거는 제가 뭐 차주가 다음날 줘도 된다 이런 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상 무조건 위에 발주사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달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에 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또 거짓말을 못 치는 게 도착해서 완료를 딱 치면은 GPS가 딱 남겨진단 말이에요. 장흥군청에서 지켜버린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장흥에 대덕읍인가? 뭐 그런 동네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만한 터미널이 하나 있고 보통 거기서 버스를 타면 광주로 간단 말이에요. 대도시로. 근데 그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장흥군청 쪽에서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면 아마 엄청 조그만한 그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논밭밖에 없는 무슨 도로로 들어와서 이 마을의 뒤로 해서 내려올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일로 오지 말라는 이유가 이 마을의 뒤쪽은 아예 생 내리막길이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왔었고 눈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 신발 굽 거의 다 덮었으니까 한 5cm 정도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차량은 스포티지 R이었단 말이에요.
구형이었는데 타고 내려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쯤이었어요. 장흥군청을 지나서 여태까지 내려올 때는 지도가 초록색이었다면 장흥군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파란색이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심지어 개도 없는 그런 도로란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그 차가 전륜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에서 드드득 하고 밀리더라고요. 근데 라이트를 켰는데 앞이 엄청 하였어요. 발자국 하나도 없고 바퀴 자국 하나도 없고 심지어 길도 안 보였어요. 이게 중앙선인지 내가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이것도 판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두렁 밭두렁 한다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밭이 보통 정사각형으로 생겨서 길이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 길에 제가 있었는데 가로등이 한 200m 사이로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간격이 조금 있었는데 가다가 차가 계속 밀리고 하는데 길은 목적지까지 한 12km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니까 차를 세웠단 말이에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진짜 장흥군청에서 차고 내일 갖다 줄 걸 그랬나 이러면서 창문을 올리고 차에서 내렸는데 내려서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싹 펼쳐서 봤어요. 근데 정말 하얗더라고요 도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개발자국도 없었는데 그런 하얀 곳에서 진짜 조용하게 바람 소리가 불면은 저희 귀에 바람이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바람 소리가 싹 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밟으면 뽀드득 하는 소리 아세요?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제 차량의 뒤쪽이죠. 제가 들어왔던 길 그쪽에서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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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되게 일정한 박자로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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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니까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논두렁에 이렇게 뽀드득거리면서 올 사람은 마을 주민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물어봐야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로 후레쉬를 이렇게 싹 펼쳤는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뒤에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의 앞부분이죠. 그쪽에서 점점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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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때 이 뭔 소리지 이러면서 이게 내가 이 공간에 혼자 있고 하니까 뭐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차량에 다시 타서 쌍라이트를 켜고 갔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고 있는데 바둑판식 배열의 도로가 끝이 나고 조금 언덕 살짝 타고 그 차량 2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시멘트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나와서 내비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텐데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을 때 한 3km 정도 남겼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주 가는 터미널이 있다고 했잖아요. 터미널을 지나서 다리를 하나 건너오는데 오른쪽에 진짜 뜬금없이 허허벌판한 논두렁 밭두렁이 있는 곳에 아파트만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 아파트 좀 뭐 레미안이나 이런 신식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 앞에 아파트 1층에 뭐 몇 호 적혀 있고 가운데 몇 동 적혀 있고 그 앞에 정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 칸 한 4칸, 6칸 뭐 많게는 20칸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5칸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약간 미분양 아파트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되게 컸어요. 마감도 엄청 잘 돼 있었고 당장 내일 다 이사를 오는 그런 분위기였던 아파트인데 이게 보통 저희가 야간에 아파트 공사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아파트 공사하면 1층부터 맨 끝층까지 그 중앙에 계단 이렇게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불을 다 켜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사 인부 하시는 분들 내려오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건물이 그 모텔 보면은 옛날에 막 궁전 모텔 하면서 다 붙어 있는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좀 특이한 게 1층부터 한 10층 정도 되는 낮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7층 부근에 이렇게 아파트가 호실이 하나 있으면 그 베란다 쪽에 불이 하나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꿀비님이 생각해보시면 웃기겠지만 이게 허벌판에 눈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에 덩그러니 아파트가 하나 있고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에 7층에 불이 켜져 있다?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보고 나서 이 건물은 뭔가 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1층 주차장에 차도 없어. 네. 이 사방에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이게 뭘까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앞에다 제 차를 세웠어요. 왜냐면 이 차주한테 가기 전에 서류를 작성을 할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제 서명을 먼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택시를 잡든 해가지고 저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노래를 조금 줄이고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들었던 저희 뽀득뽀득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그 트렁크 뒤쪽에서 나는 거예요. 약간 차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맴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뒤에서부터 운전석 쪽으로 본네트 쪽으로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돈다는 느낌으로 서라운드식으로 뽀득뽀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은 좀 달랐어요. 이 소리가 아까는 뽀득뽀득 하면서 약간 좀 단박적인 그런 박자였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 도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갖다 줘야겠다. 그때는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좀 무섭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안중에도 없었고 5km 남은 지점을 천천히 가면서 차주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주님, 제가 다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 뭐 나오셔서 후레쉬라도 좀 비춰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주님이 계신 집을 보니까 주택가였는데 주유소 건물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 쪽으로 누가 저 끝에서 불빛을 이렇게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싹싹 이렇게 흔들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저긴가 해서 갔는데 차주님이시길래, 차주님의 나이는 저희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제 손을 막 잡으면서 아유 막 젊은 사람이 이거 차 하나 갖다 준다고 뭐 여기까지 왔냐, 내일 갖다 줘도 되는 건데 급한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차주님께서 뭐 여기서 어떻게 나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 근처에 모텔이 있는 걸 봤는데 택시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가지고 차 앞에 서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정말 어플이란 어플은 다 썼습니다. 티맵도 써봤고 카카오도 써봤고 심지어 우버 택시까지 다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엄동설안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러고 안전 안내 문자가 하나 날라와요. 대설특보.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모텔까지 뭔가 해서 봤는데 걸어서 1.2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걸어서 1.2km면 사실 그때는 뭐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아끼면서 돈 좀 아낄 때니까 한번 걸어가 보자 모자 쓰고 그래서 차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차주님 저 여기 근처에 뭐 여기 모텔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차주님이 가방을 끝까지 잡으시면서 아니 이런 날 돌아다니면 여기 어디 갖다 치워도 모른다. 이런 날은 그냥 여기서 뭐 아침 첫 차까지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좀 이따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무서워서 저는 그러면은 모텔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다가 정 안 되면 진짜 전화 드릴게요 이랬는데 그땐 전화할 생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계속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거 뭐 핫팩이라도 하나 줄게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핫팩을 2개를 주시더라고요. 2개 주시고 총각 그러면은 가다가 정 안 돼도 돌아와라. 이거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이거 너무 미련한 짓이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른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요. 정말 이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그때 느꼈는데 나와가지고 그 모텔까지 1.1km라 했잖아요. 걸어서 42분이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지금 당장에 걸어서 42분 가라 그러면 지금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돈 아끼고 낯선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가보자 약간 뭐 모험적인 그런 정신이 있었으니까 걸으면 닿겠지 뭐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1.2km였는데 어머님한테 1.1km, 1.2km 정도 됩니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안내 시작을 누르니까 2.7km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1.1km에서 상세 구간을 설정을 하니까 2.7km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7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지? 이러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양손에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고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걷다 보니까 추운 느낌도 없고 그냥 걸을만 했어요. 뭐 허연 뭐 들판 보면서 이렇게 막 추워 죽을 것 같으면서 가고 있는데 다리를 건너서 아파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파트는 분양이 끝난 아파트고 누군가 살고 있다면 아파트 이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봤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레미안 아파트, 돌비 아파트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이름도 없고 심지어 그 건물 위에 보통 집원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번지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 등록이 안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없다는 거는 아직 뭐 이 건물 대장이 안 올라갔거나
그래서 내가 와, 뭐 이런 건물이 다 있지 하면서 1층에서 아까 그 불 켜진 데를 딱 보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잘못 봤는 것 같다. 그래, 뭐 여기 지금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 누가 사노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나서 아파트 뒤쪽을 보게 됐어요. 아파트 뒤쪽을 봤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저분이 뭐 이 건물을 지어진 건물이니까 경비 아저씨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쳐서 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들판에서 들었던 푸툭푸툭 이 소리랑 차에서 서라운드로 들었던 푸툭푸툭 이 소리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눈길에서 신발 신고 뛰면은 그 바닥을 좀 세게 밟으면서 오잖아요. 파닥파닥파닥 하는 소리를 들리고 제가 뒤를 딱 돌아왔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러고 다시 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이러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바로 뒤에서 포탁포탁포탁포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걸어가다가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근데 우리가 눈길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근데 제가 신발 2개 신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일정한 패턴으로 혼자 앞으로만 걸어가니까 그 찍혀있는 모양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 신발이 찍혀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겹쳐서 찍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어갈 때 이게 제가 문대면서 걸어가서 이게 좀 퍼졌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뒤돌아서 앞을 봤는데 제 앞에 신발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 찍고 간 거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도로를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본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 길을 혼자 걸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뒤를 돌았을 때 누군가 문대져 있는 자국이 있고 제가 다시 뒤를 돌아서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지나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뇌정지가 와가지고 오 이게 뭐지 이러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차주님이시더라고요. 차주님이 총각 그냥 와서 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안 못 간 것 같은데 그냥 와서 자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제가 왔던 길 있잖아요. 끝을 보니까 핸드폰 후레쉬가 보이더라고요. 차주님이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계속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와 있으셨던 건데 그래서 저걸 거절하면 난 여기서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뭔가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그냥 가서 보고 저 아파트가 너무 궁금하니까 저 아파트에 대해서도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차주님이 집을 이렇게 오픈해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가보면 등유 난로라 해야 되나요? 그 난로를 이렇게 피워놓으셨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뭐 제 인생 얘기도 하고 그 어머님이 인생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더 들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어머님이 혹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딱 얘기하자마자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이구, 예. 바로 정색을 하시면서 아유 그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 동네의 흉물이다 흉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봤을 때는 아무리 어둡고 밤이라고 해도 정말 깔끔한 그런 신식 아파트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흉물이지 이래서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게 좀 제가 어디 가서 소문 안 낼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안 되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원래 그러니까 그 넓은 평야에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는 마을 자체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다 그런 평야가 있고 뭐 논밭 농사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웬만하면 주택에 사시잖아요. 그런 데는 원룸 이런 것도 없었고 근데 저 아파트가 들어온 계기가 뭐냐면 원래 저 건물 자체가 아파트가 아니었대요. 어떤 돈이 많으신 어떤 의사 하시는 분께서 수도권 의사분께서 여기가 고향이라서 내려와서 여기서 장흥군에서 제일 큰 병원을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그런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3층인가 4층밖에 안 되는 그거였대요. 처음에 지을 때는. 근데 그분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자체 소유권이 아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 마을에서 무슨 큰 그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 건물에다가 아파트를 올리자 이러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모았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도 뭐 고령화 시대다 하면서 어르신분들만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중간 과정이 꽤 길었는데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아파트가 생겼답니다. 근데 저게 한 예를 들어 1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분양되어 있는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불빛이 그 한 세대였대요. 근데 그분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모른다. 근데 저 아파트 때문에 뭔가 안 좋다 이 마을이 이러면서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뭐가 막 일이 다 안 불린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이러면서. 왜냐면 이 아파트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금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 이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저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 한 세대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아파트에 원래 그 병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세상을 떠나신 분.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 건물 지어놓고 100세대짜리 만들어놓고 아까우니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갑자기 그런 뭐 좀 안 좋은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마다 그 건물을 청소를 한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가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건물은 계속 그냥 세대 등록도 안 되고 지금 번지수도 없고 무슨 아파트인지도 이름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건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그 어떤 그 영매라고 해야 되나 무당을 하시던 분이 계셨대요. 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여기다가 건물을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그 넓은 평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리 옆에다가 그 10층짜리 건물을 세워놨으니까 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평야를 이렇게 싹 흐르는 그런 기운이 저 아파트에 다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긴대요, 이 흐름이.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절대 짓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그 할아버님이 지어서 그 할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 그게 어머님의 말씀이셨는데 어머님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여기서 자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그 1층짜리 단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곳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 건물 자체가 옛날에 식당이었대요. 그러니까 기사식당 같은 인부들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집도 같이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바로 옆이죠.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 어머님이 쓰시던 방이었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떠나진 않으니까 그냥 보존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이 집주인분께서 방에 뭐 불도 떼놓고 따뜻하게 잘 수 있게 비단 이불도 깔아놓고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전라도 사람들 진짜 인심 좋다. 내가 여기서 자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러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 유튜브 보면은 그 무당이랑 영매 하시면서 자주 뭐 올해 쥐띠의 운세는 이렇다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런 방의 분위기가 이렇게 싹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누가 봐도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보통 무당분들의 집을 들어가면 어둡고 초 켜져 있고 뭐 방울 있고 부채 있고 막 옆에 막 이상한 이파리 같은 거 싹 펼쳐져 있고 하잖아요. 그것만 없었지 그냥 뒷 배경만 보면은 진짜 무당집이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이게 뭔 집이지 이러면서 그 어머님 얼굴을 딱 봤는데 어머님이 되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모양이 좀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도 여기서 자면은 나쁜 것들은 안 온다 이러면서 빨리 자요 이러면서 그리고 문을 탁 닫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자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근데 어머님이 등이 천장에 이불 위에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공간 위에 그 전등이 하나 있었고 바로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위쪽에 있는 곳에 전등이 있었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전등을 켜놓고 이불 위에는 전등을 꺼두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누웠을 때는 잠에 들기에는 괜찮은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뭐 옷을 대충 정리하고 누웠는데 그 천장에 십자 전등이라고 하나요? 그 전등인데 십자 모양으로 돼 있는 전등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누워있는데 그 십자 전등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를 사람이 계속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십자 전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 전등 가운데를 계속 그러니까 한 점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하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누구였냐면 이 차를 주신 딜러분이시죠. 딜러분이 새벽 2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님 왜 연락이 없냐. 나 기사님 가다 죽은 줄 알았다고.
거의 뭐 또랑이에 빠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 뭔 소리 하냐고. 좀 뭐 도착해가지고 이래 돼서 차주님 집에서 자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딜러님이 알겠다 내일 다시 통화합시다 이러고 끊었는데 자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자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건물 밖에서 보드득 아무리 걸어다녀도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건물 자체가 우풍은 세긴 했어도 바깥에 문 닫히고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창문이 건물이 이렇게 벽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반지하 창문 아세요? 그런 느낌으로 조그마한 창문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져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소리 같았어요. 약간 건물을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 저 끝에서부터 포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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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포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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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소리는 누군가가 걸어 다녀야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 게 어머님은 문 닫아주고 나도 자야겠다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잠에 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좀 허무맹랑하게 끝나는데 자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가운데 천장에 전등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자고 있는데 제가 그 들어오는 문 쪽에 서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그 전등의 가운데에서 뭐가 탁탁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제 코 밑에를 인중 위로 이렇게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툭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 보다가 그 무당이 계시던 그런 분위기의 방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장롱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비단 뭐 이런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팔이 이렇게 싹 나오더니 그 무당, 우리 옛날 무당들 보면은 갓 쓰고 있는데 좀 큰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깃털 이렇게 싹 나와 있고 그런 모자를 쓴 사람이 그 조그만한 장롱에서 기어 나오면서 제 옆자리에 이렇게 누우는 거예요. 누워서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많이 쳐다보면서 혼자 씩 웃어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씩 웃으면서 고향 것이 들어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고향 것이 들어왔네? 고향 것? 아, 얘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것을 물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에서 확 깼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6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네, 닭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차 시간을 보니까 한 7시쯤 되길래 안 씻고 그냥 나가서 가야겠다. 그 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꿈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어머님한테 문자 남겨드리고 어제 받은 돈에서 숙박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2만원 정도 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어머님이 주무시던 방의 구조에서 들어왔던 문 말고 다른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밖은 꽤 밝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눈도 그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그 건물을 한 바퀴 삥 돈다고 했잖아요. 그 문 앞에서 딱 하니까 발자국이 제가 보기엔 한 3명 이상의 발자국이었어요. 발자국 크기도 다 달랐어요. 애기 발자국도 있었고 어른 발자국도 있었고 곰 발자국 같이 생긴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발자국들이 건물 뒤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물고 걸어서 가봤는데 이 건물을 한 바퀴를 삥 돌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건물을 한 바퀴를 삥 돌았던 그것도 모르고 그 형체조차도 모르고 그 꿈에서 나왔던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뭐 고향 것이 왔네 이랬던 그 귀신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뭔지도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 어머님이 마지막에 결국은 집에 갈 때 전화번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호 말고 자기 딸내미 번호를 줬어요. 나중에 뭐 혹시라도 장흥이나 이런 데 오면 한번 근처에 와가지고 전화 한번 해요 이러면서 그때는 겨울에 오지 말고 여름에 와 이러면서 내가 뭐 수박도 주고 맛있는 것도 줄게 이러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 연락을 제가 누구한테 받았냐면 차주님이죠. 딸내미 따님분한테 이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몰라요. 저도 왜 이런 연락을 줬는지 모르는데 그 따님분께서 제가 그 건물에 자고 가고 나서 2주 뒤쯤에 그 따님분이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 따님분한테 계속 그랬대요. 엄마가 너그 할머니가 꿈에 나왔는데 자꾸 그 총각 이름을 물어보네 그랬대요.
자꾸 꿈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걸 왜 데리고 왔냐 하면서 자꾸 그 총각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뭐지? 이러시다가 뭐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고 시간이 한 거의 1년쯤 흘렀죠.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가까이 되는 시간 사이에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가장 최근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을 하셨대요. 내가 떠나거든 그 총각한테 알려줘라. 왜 알려주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 2달 전에 연락 왔던 그 따님분한테 뭐라 했냐면, 일단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운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러면서 뭐 그 계좌나 이러면서 제가 마음을 전달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알려달라, 방문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마음은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 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드리고 했는데, 상의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예.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해오던 사이도 아니었고, 사적으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연락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홈서비스 해줬으면 홈서비스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사적으로 연락은 안 하는데 왜 이런 연락을 줬냐 그러니까, 그때 따님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그 엄마가, 그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서 이 총각 이름을 물어본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기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머님 만난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계속 기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할머니가 왜 꿈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뭐 그때 아무 일 없었냐 그러니까, 그때 뭐 왜 이런 걸 데려왔냐 고향것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건 알고 계시죠? 이러길래 뭐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무당이셨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튼 상 잘 치르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 따님분께서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함부로 자는 거 아니라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거기서 잤으면 안 됐었던 거냐, 제가 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하니까 그건 아닌데 앞으로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 때는 그 호의를 의심을 한 번쯤 해볼 만하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었는데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호의를 베풀 때는 왜 그런 호의를 베푸는지 의심을 한번 해봐라. 아무리 낯선 환경이고 절박한 심정이어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라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차주님 번호를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예. 번호를 바꾸셨는지 카톡 프로필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래가지고 심오하죠. 근데 이 그러네. 얘기가 예. 결론이 없으니까 예.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좀 어려웠어요 되게. 와, 이렇게 기묘하면서 또 소름 끼치고 상상이 잘 되는 건 또 처음이네. 그렇지, 이게 원래 고얀 것이 왔다? 그러니까 왜 얘는 왜 안 되지, 고향 것이 왔네, 얘는 왜 이런 걸 데려왔어 라고 했거든요. 그 목소리가 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좀 꼬름하더라고요. 꼬롬하다가 정확히 뭐죠? 그 사투리긴 한데. 잠깐만. 꼬롬하다가 좀 찝찝하다? 네, 찝찝하다 약간. 꼬롬하네요. 좀 꼬롬한, 어찌 보면 장흥의 추억. 장흥에서 있었던 일. 꼬롬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꼬롬하다를 꼭 넣어야 되겠는데, 제목에. 꼬롬하이,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쓰시네요, 지금. 꼬롬하다. 그렇습니다. 꼬로마이 좀 그렇네. 꼬롬하이, 정말 기묘하고 무서운 이야기. 장흥에서 있었던 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네. 꼬롬하네요, 이거. 근데 저희도 사투리 알 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어를. 그렇죠.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꼬롬하다. 이게 뭐지?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오늘 탕리님께서 또 이런 귀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몸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또 길게 해주셨어. 어느 아니에요. 시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해드리니까. 아이고, 아파도 링겔 맞고라도 와야 되는 게 또 시들무 감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중에도 해야죠. 수술 중에 각성해서라도 와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가 그 상상이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이거 아마 저희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표현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 상황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것에 관련된 묘사가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뭔가 그 상황, 눈이 내리고 거길 걸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잘 그려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